그다음에 이제 쭉 여기에 연표에 보는 대로 태조왕 5년에는 그거에 더해서 자 보십시오. 태조왕 10년이 되게 되면은 이 지역에 그 성을 축성을 하게 됩니다. 10개의 성을 축성을 합니다. 자, 이거 아까 쳐들어간 거는 잠깐 쳐들어갔다가 왔다고 할 수 있지만 이미 성을 쌓았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여기가 고구려가 지키겠다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 거죠. 성을 쌓았다는 것은. 그렇지 않고 뭐 쌓았다가 물러날 것 같으면 성을 힘들게 쌓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고구려는 바로 이 지역까지 들어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 지역이 물론 요소 지역이 어디냐 이거는 지금 뭐 논의가 이제 분분합니다만은 자 그래서 이제 그 고구려 초기에 중국과의 관계 중에서 우리가 중국 사서에 나타나는 이런 기록들을 좀 보죠. 여기 보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유리왕 33년에 현도군에 고구려를 습격했다. 그다음에 모보낭 때 그 AD 49년입니다. 우리로 치면은 삼국 초기입니다. 이때 아까 얘기한 후한의 북평, 어양, 상곡, 그러니까 태원 네 군을 습격했다. 그다음에 태조왕 3년에는 이 지역에 10개의 성을 쌓아서 후한의 침략군에 방비했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런 내용들은 그 중국의 후한서 같은 데도 나타납니다. 이게 주로 이제 요 기록은 삼국사기에서 이제 뽑은 전쟁의 기록입니다만은 후한서 고구려에 보면은 고구려가 군계를 공격했다 해서 이제 후한군의 이쪽을 공격한 거, 그 다음에 태조 때 요동군의 육계현을 공격한 거 이런 여러 가지 공격 루트들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태조왕 69년에 되면은 후한에서 군대를 보내서 아주 대규모로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있었던 동한의 유주자사, 또 현도태수, 요동태수 이걸 총망라해서 이제 침략해 들어와서 한동안 그리고 여기도 이제 또 얘기를 합니다. 고구려의 뭐 장군이 죽었다 이렇게 얘기하지고 예맥의 거수를 죽였다 이렇게 이제 고구려 사서에 나타난 거죠. 물론 그건 이제 고구려 장수나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침략을 해 들어온 것이 나타나고 거기에 따라서 또 그 왕의 아우인 수성이 현도 요동 2군을 공격해서 2,000명을 살상했다. 물론 중국 사서에 따라서는 그거를 살짝 뺀 기록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대규모 우리는 다시 보복전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대규모 공격을 받아서 우리의 장수가 죽고 이런 사태가 나는데 그 후에 이제 보복전을 하게 됩니다. 이 보복전에 또 중요한 등장하는 그 군대가 있습니다. 바로 그 후한서에 보면 선비족 8,000명과 함께 요동군 요대현을 공격해서 요동태수 채풍을 갖다가 죽였다. 이런 기록이 이제 나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삼국 그 고구려 초기부터 우리나라는 조금 있으면 이제 선비에 대한 얘기도 나옵니다만은 선비에 대해서 한쪽으로는 우리의 적대시했지만 어떤 또 선비의 족속은 우리 고구려의 동화가 되어서 또는 고구려의 복속을 받아서 같이 중국의 한 나라를 침략했던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뭐 그다음에 여기 태조왕 70년에도 보면은 뭐 뜬금없이 마한 예맥의 군사를 거느리고 요동군을 공격했다. 이거는 다 전부 다 그 중국의 뭐 사서적인 농간이라고 그랬었죠. 물론 이건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마한이 뭐 백제 마한이냐 뭐 또는 고구려를 최치원이 얘기한 그 고구려를 마한이라고 했는데 그 마한이냐 이제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또 심지어는 이 마한을 갖다가 뭐 대륙 백제라고까지 이제 얘기하는 사람이 그런 분도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뭐 거기까지는 나가지 않더라도 여하튼간에 마한과 예맥 군사를 거느리고 요동군을 공격했다는 그런 얘기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태조대왕 94년입니다. 146년. 아까 얘기한 대로 태조대왕이 유독 많은 것은 아까 재위년도가 상당히 길었죠. 그 재위년도가 길었는데 태조왕 94년 거의 이제 노년 되었을 때인데요. 이때 보면은 후한 요동군이 서한평을 습격하고 대방령을 살해하고 낙랑군 태수의 처자를 생포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서한평이 어디냐 이것이 상당히 중요한 고대사에서 논쟁거리가 되고 서한평을 습격했는데 여기에 누가 죽었냐 대방령을 죽이고
낙랑군 태수의 처자들을 생포했다. 이 얘기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이 지도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얘기한 대로 이 지역이 이제 우리 그 평양지대입니다. 바로 평양에 낙랑군이 있었고 그 낙랑 밑에 황해도 지역에 대방이 있었던 거죠. 이 대방이 있었는데 이 대방령이 그리고 또 서안평은 지금 현재 학계에서는 대체적으로 여기를 이야기합니다. 압록강 북쪽에 여기를 서안평이라고 합니다. 그럼 서안평이 여기라고 친다고 해도 낙랑군에 여기 있는 처자, 대방군에 있는 대방령 이 사람들이 왜 여기에서 여기를 쳤는데 왜 여기에서 생포가 되고 여기에서 죽습니까? 학계에서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이 사람들이 중국을 가다가 거기에서 붙잡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왜냐하면 우리 학계에서 기존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것은 한사군은 어디에? 여기에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낙랑은 여기에 평양 일대에 있어야 되고 그 평양 밑에가 항상 또 대방이었어요. 평양 가까이 대방이 있었으니까 이것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서안평에서 잡힌 대방령, 죽은 대방령과 잡힌 그 낙랑 태수의 처자, 이거에 대해서 설명할 때 이제 그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렇지만 현재 저희가 이제 뭐 여기서는 그 길게 얘기를 못 합니다만은 아까 얘기한 대로 아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낙랑 수성현, 유갈석, 거기에 또 장성 소기, 장성이 기점, 그 지역이 바로 이 지역입니다. 여기에 가면 실제로 저희가 답사에서 갈석산 확인을 했고요. 여기에 가면은 수성현이란 지금 창녕현으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만 수성현이 있고 여기가 바로 장성이 지금 여기에 이제 난하인데요. 난하를 이렇게 끊고 지나갑니다. 이게 이제 장성이 이렇게 끊고 지나가는데 여기에 바로 산해관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지역이 중국 사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낙랑군 수성현 또 갈석산 장성 기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많은 분들은 어디를 봅니까? 바로 평양 일대에 여기 낙랑으로 보고 수안을 갖다가 황해도에 있는 수안 여기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갈석산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 뭐가 있어야 되죠? 장성 끝이 와야 되죠. 그래서 지금 실제로 중국의 학자들, 중국의 그 사서에 보면은 중국 지도집에 보면은 장성이 여기서 이렇게 끝나는 장성 외에 또 하나 여기다가 여기까지 장성을 내리긋습니다. 왜? 한국에서 한국 학자들이 권위 있는 학자들이 그렇게 주장을 했으니까. 낙랑군 수성현이 어디냐? 한반도 황해도. 그러면 자기네 역사적인 소양으로 봐서 자기 사서에 기록된 거 봐서는 거기에서 뭐가 시작이 돼? 장성이 시작되죠. 그래서 지금 중국 역사 부대에 보면 이렇게 거꾸로 여기까지 장성을 끊어왔죠.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권위 있는 학자가 거기가 낙랑군 수성현이라고 해놨으니까 그걸 깨지 못하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이 일어납니다. 물론 그래서 서안평이라고 하는 여기도 이제 다시 제거가 돼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이제 고구려에서 이게 서쪽으로 계속 이제 나가면서 보면은 이 서안평이라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은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염난수를 지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옵니다. 염난수라는 게 뭡니까? 염난수라는 것은 좀 짠물이 있는 그런 그 강이라는 뜻이죠. 바로 이제 흔히 얘기하는 그 시라무량 이게 요게 이제 대능하고요. 요게 이제 보면은 요하입니다. 요하가 동요하는 이렇게 얼마 짧지만은 서요하는 상당히 깁니다. 여기서부터 해가지고 여기까지 내려옵니다. 바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홍산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인 거죠. 그러니까 요하의 상류 지역, 또 이 지역을 또 다른 말로는 시라무랭강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바로 이 지역인 것이죠. 바로 이 지역을 얘기하는 그 서안평. 그래서 이 서안평을 통해 가지고 이 지역에 있던 낙랑이나 대방을 점령하는 그 기사가 해야지 그 순서가 맞지. 여기에서 낙랑 대방을 점령하고 다시 서안평으로 와서 뭐 이렇게 현도로 갔다. 이거는 그 지리적으로 조금 이제 불합리한 경우가 이제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태조왕 94년이 그런 면에서 이제 상당히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뭐 신대왕 4년 현대군 태수가 고구려를 침략했고, 그 다음에 신대왕 8년에는 침략군이 더 밑에까지 이제 내려왔다.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